안녕하세요. 올해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아주 흥미로운 개인적인 성찰 기록입니다. 관광경영학과 학생인 김나연 씨가 이용근 교수님의 여행학개론 수업을 한 학기 듣고 쓴 평가 보고서인데요. 이게 단순히 뭐 수업 내용을 정리했다기보다는, 배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 여행이란 무엇인지 이걸 아주 솔직하게 풀어냈어요. 처음엔 대학 생활도 또 수업도 좀 낯설고 두려웠다고 하는데 이 수업이 큰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보고서는 그냥 지식 습득 과절 이걸 넘어서요. 한 젊은이가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이 어떻게 깊어지고 또 확장될 수 있는지 이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김나연 학생의 지적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면서요. 여행이라는 어떻게 보면 익숙한 단어잖아요. 그 속에 숨겨진 새로운 의미들을 발견하고 어쩌면 듣고 계신 당신의 삶과 배움에 대한 생각에도 좀 작은 파문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후기 그 이상이에요. 정말 깊이가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김나연 학생의 생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죠. 평범한 대학생의 솔직한 고민, 또 깨달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수 있을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김나연 학생이 보고서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가요. 바로 여행하고 관광, 이 차이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아, 네. 이전에는 그냥 뭐 비슷하겠거니 막연히 생각했는데 수업을 통해 그 본질적인 차이를 이제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고요.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적 구분이 등장하는 거죠. 음, 보통 우리는 좀 편안함, 익숙함, 그러니까 동질성을 찾아 떠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보고서에서는 진정한 여행이란 오히려 그 반대, 낯설m, 불편함, 즉 이질성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행위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아, 이질성이요? 네. 단순히 정해진 답을 확인하러 가는 관광객, 그러니까 답변하는 자에서요.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는 여행자, 질문하는 자로 변화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아, 그 구분이 정말 흥미롭네요. 답변하는 자에서 질문하는 자로의 변화라. 그러면서 교수님 말씀 중에 기존의 내 생각이나 고정관념을 버릴 때 진정성 있는 여행이 시작된다. 이 문장이 특히 와닿았다고요. 그렇죠. 이게 그냥 정보를 얻는 걸 넘어서 기존의 나를 한번 비우는 과정. 이게 먼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김나연 학생은 이걸 또 버린 것, 그러니까 현재의 사회적인 나보다 더 큰 것, 미래의 고유한 나를 얻는 과정이라는 아주 멋진 비유로 표현했어요. 와, 네, 낡을 생각의 껍질을 벗어야 더 본질적인 자신과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통찰인 거죠. 이 지점에서 여행을 단순한 어떤 유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자아 발견과 성장의 과정으로 보는 관점이 뚜렷해지는군요. 정확합니다. 보고서를 보면요. 감성적 판단에 좀 치우쳐서 쉽게 불평하는 관광객과는 달리 여행자는 이성적 판단을 바탕으로 해서 낯선 상황에 도전하고 부딪히는 훨씬 주도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더 나아가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은유하는 인간 개념까지 가져와서요. 여행이 사물이나 현상 간의 숨겨진 관계를 발견하고 연결짓는 능력, 즉 관계적 사유 능력을 길러준다고 강조하는데요. 관계적 사유요? 네, 이런 단순히 여행지를 보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배우는 과정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관계적 사유, 그건 뭐 여행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정말 중요한 능력이겠네요. 그런데 이 학생 여행과 불확실성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깊이 파고들었어요. 미래가 딱 정해진 게 아니라 확률로 존재하는 거니까 굳이 모든 걸 계획하고 떠날 필요도 없고 또 반대로 계획 없이 떠나는 걸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요. 네, 바로 그 불확실성을 끌어안는 태도, 그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그릿이라는 개념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역경이나 어려움을 견뎌내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끈기, 투지 이런 걸 의미하죠. 김나연 학생은 성공이란 단순히 뭐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꿈을 실현하는 것이고 이걸 위해서 좀 넘어지더라도 계속 도전하면서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릿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IQ, 뭐 지능지수나 EQ, 감성지수보다 AQ, 그러니까 역경지수가 더 중요해졌다는 언급, 이게 참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처하고 또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힘, 이게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죠. 이 학생은 또 교수님께서 걷기 여행이 그릿을 키우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깊이 공감하면서 삶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다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빌려오는데요. 아, 그 유명한 키네시스와 에네르게이아 이야기군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해진 목적지, 즉 결과만을 향해서 직선적으로 달려가는 삶을 키네시스라고 한다면 이건 목적지 도착에만 의미를 두는 관광하고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반면에 에네르게이아는 과정 그 자체에 충실하고 그 과정 하나하나가 이미 목적이고 완성인 그런 삶의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악기 연주라던가 친구와의 깊은 대화처럼 그 행위 자체가 즐거움이고 의미인 거죠. 김나연 학생은 여행이야말로 이런 에네르게이아적인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활동이고 자신도 앞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다짐을 해요. 멈추면 느리게 가면 곡선으로 가면 보이는 것들이 많다는 깨달음. 와, 이건 정말 여행의 본질을 꿰뚫는 말이네요. 결과 중심적인 우리 사회에서 정말 곱씹어 볼 만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꼭 목적지에 도착해야만 성공한 게 아니라 그 길 위에 있는 모든 순간들이 다 소중하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설령 길을 잃거나 계획대로 안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겪는 예상치 못한 경험들, 또 성찰들, 그 자체가 이미 온전한 여행이라는 거죠. 삶의 태도를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 아마 이게 이 학생이 얻은 가장 큰 수학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이 수업이 김나연 학생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 답을 찾는 여정의 어떤 출발점이 된 셈이죠. 네, 여기서 마이클 폴라니의 암묵지 개념이 중요하게 언급됩니다. 말이나 글로 명확하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경험을 통해서 몸으로 체득된 지식이나 노하우, 이런 걸 말하죠. 예를 들면 자전거 타는 법이라던가 사람 얼굴 알아보는 능력 같은 거요. 김나연 학생은 이런 암묵지가 자기만의 독창적인 성장 곡선을 만드는데 아주 핵심적인 동력이 될 수 있겠다, 이걸 깨닫고 이걸 좀 의식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단순히 책으로 배우는 지식, 형식지라고 하나요? 그걸 넘어서 경험을 통해 얻는 지혜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군요. 그리고 생각의 틀 자체를 바꾸려는 노력도 보여요. 구조적 사유에서 시스템적 사유로 나아가고 싶다고요? 이게 정확히 어떤 차이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구조적 사유는 보통 사물이나 현상을 좀 개별적이고 정적인 요소들의 합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문제가 발생하면 딱 그 부분만 고치려고 하는 식이죠. 반면에 시스템적 사유는 모든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하나의 전체 시스템으로 파악하려는 관점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 원인이 다른 부분들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또 전체 시스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좀 넓게 보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세상을 좀 더 이렇게 연결된 유기체로 바라보는 방식이군요. 김나연 학생은 여행을 통해서 이런 연결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적인 관점은 자연스럽게 관계 마케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으로 이어지더라고요. 단순히 상품을 파는 것을 넘어서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연결이 관계다, 이 말이 핵심 키워드로 등장을 합니다.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성찰도 이어지는데요. 조하리의 창이라는 심리학 도구를 활용해서 스스로를 진단한 부분이 좀 흥미로웠어요. 네, 주아리의 창은 자신에 대해서 내가 아는 부분, 모르는 부분, 그리고 타인이 아는 부분, 모르는 부분, 이걸 기준으로 해서 네 가지 자아를 설명하는 모델이죠. 열린 자아, 보이지 않는 자아, 숨겨진 자아, 미지의 자아, 이렇게요. 김나연 학생은 자신을 주로 숨겨진 자아, 히든 셀프, 그러니까 나는 아는데 남들은 모르는 영역이 좀 넓은 유형으로 진단을 합니다. 과거에 타인에게 잘 드러내지 못하고 좀 속으로 고독감을 느꼈던 경험을 돌아보면서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열린 자아 오픈 셀프로 나아가고 싶다, 이런 다짐을 하는군요. 이걸 위해서라도 자기 표현을 위한 여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요. 네, 이게 단순히 성격을 외향적으로 바꾸겠다, 이런 피상적인 목표라기보다는요, 타인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 더 깊고 진솔한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숨겨진 자아를 열린 자아로 넓혀가는 그 과정 자체가 또 하나의 중요한 내면의 여행이 될 수 있겠죠. 시대적인 변화, 특히 4차 산업혁명하고 디지털 전환이라는 맥락 속에서 여행과 삶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디지털화해서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교수님의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느낀 점하고 연결하기도 하고요. 네, 이 고민은 기말고사 답안에서 더욱 구체화되는데요. 미래 사회는 아주 극도로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가 중요해질 거다. 이렇게 예측하면서 스마트 관광이나 초개인화 같은 개념을 언급합니다. 아마존이 고객을 0.1명 단위로 세분화해서 마케팅한다는 사례처럼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런 시대에는 과거의 빅데이터나 심지어 자기 자신의 과거 경험 데이터조차도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해요. 과거 데이터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요? 그건 왜 그렇죠? 좀 의외인데요. 이게 과거의 패턴에 갇혀서 새로운 시도나 변화를 좀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적은 데이터만으로도 빠르게 학습하고 적응하는 퓨전 러닝 같은 기술이 중요해질 수 있다고 봐요. 마치 우리가 처음 보는 동물을 몇 번만 보고도 구분해내는 것처럼요. 이런 맥락에서 여행은 과거의 데이터, 그러니까 나의 고정관념이나 습관 같은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나, 즉 새로운 페르소나를 발견하고 창조하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통찰인 거죠. 와, 그 관점은 정말 신선한데요. 여행이 과거의 나로부터의 탈출이자 동시에 새로운 나를 만드는 어떤 실험실 같은 게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디지털 노마드의 삶에 대한 공감도 드러나던데요. 네, 특정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삶의 방식이죠. 김나연 학생은 이런 삶이 실제 세계와 가상 세계를 넘나들며 살아가는 미래의 모습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자신도 그런 유연하고 주체적인 삶을 지향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보입니다. 이 보고서가 정말 인상적인 이유 중 하나는요. 배운 내용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 적는데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는 점이에요. 때로는 답하기 어려운 아주 솔직하고 깊이 있는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맞아요. 그 질문들이야말로 이 학생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고민하고 성찰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죠. 예를 들어서 교수님께서 비언어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여행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의 진짜 의미가 뭘까? 이걸 깊이 궁금해합니다. 단순히 외국어 못해도 괜찮다 이런 뜻 이상일 텐데 말이죠. 그렇죠. 저도 그 부분 궁금하더라고요. 또 낯선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어떻게 좀 건강한 호기심으로 바꿀 수 있을지, 아니면 여행 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패한 경험을 어떻게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는지, 이런 아주 현실적인 고민들이 담겨 있어요. 듣고 계신 당신도 혹시 이런 고민들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네, 이런 실질적인 질문 외에도 좀 더 철학적이고 근본적인 질문들도 던져요. 예를 들어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을 보면 보통 하위 욕구, 생리적 욕구나 안전 욕구 같은 게 충족되어야 상위 욕구, 자아 실현 같은 걸로 나아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과연 꼭 그래야만 하는 건지, 하위 욕구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도 자아 실현을 추구할 수는 없는 건지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깊은 질문이네요. 또 여행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생각의 깊이, 그러니까 사유의 높이를 키울 수는 없는 건지, 또 여행을 많이 다니면 무조건 더 행복해지는 건지, 여행 횟수랑 행복이 비례하는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휴식이란 건 도대체 무엇인지, 심지어 일상에서 너무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려는 습관이 오히려 행복을 방해할 수도 있는 건 아닌지 등등. 와, 정말 끝없는 질문들이 이어지더라고요. 이 질문 목록 자체가 하나의 작은 철학적 탐구 같아요. 아마 김나연 학생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앞으로의 삶과 또 여행 속에서 계속 찾아가겠죠. 어쩌면 정답은 없을지도 모르지만 이 질문을 던지는 행위 그 자체가 성장의 과정일 겁니다. 저희는 김나연 학생의 여행학개론 수업 보고서를 통해서요. 한 학기의 배움이 한 사람의 내면과 또 세상을 보는 방식을 얼마나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 과정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낯선 대학 환경에 두려움을 느끼던 학생이 여행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자아를 탐색하고 불확실성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끌어안으면서 결과가 아닌 과정의 가치를 발견하고
더 나아가서 이 격변하는 디지털 시대 속에서 자신의 길을 모색해 나가는 그런 여정이었네요. 네, 김나연 학생의 경험과 성찰은 여행의 단순히 어떤 여가 활동이나 공간 이동 이걸 넘어서 자기 발견, 성장, 그리고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을 배우는 매우 강력한 은유이자 실천 도구라는 걸 보여줍니다. 삶의 태도를 키네시스, 즉 결과 중심에서 에넬게이아, 과정 중심으로, 또 생각을 구조적 사유에서 시스템적 사유로, 그리고 자신을 숨겨진 자에서 열린 자로 나아가려는 그 의지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김나연 학생은 보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번 학기 배움을 토대로 다가오는 여름방학 동안 새로운 자아를 찾고 페르소나를 개발하기 위한 여행을 떠날 계획이라고요. 이 학생의 계획처럼 어쩌면 지금 당신의 삶에도 익숙한 것들로부터 잠시 벗어나는 떠남이나 아니면 세상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 이런 게 필요한 순간은 아닐까요? 네, 꼭 비행기를 타거나 아주 먼 곳으로 떠나야만 여행인 것은 아닐 겁니다. 잠시 일상의 속도를 좀 늦추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결과에 대한 조바심을 조금 내려놓고 과정 자체에 집중해보는 것. 예상치 못한 만남이나 경험에 마음을 열어보는 것. 어쩌면 그것이 바로 지금 당신의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는 가장 진정한 의미의 여행일지도 모릅니다. 김나연 학생이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처럼 당신의 삶이라는 그 백지에는 이제 무엇을 그려놓고 싶으신가요?